황교안 총리 나오셨으니까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부정선거 의혹인데요. 앞장서서 이제 2020년에 미래통합당 시절에 대표 지내시면서 그때부터 총선 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해 오셨었잖아요. 윤 대통령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채널로 네. 그 의견이 같으니까 예. 그 부분 이제 오고 가죠. 근데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정선거는 그럼 2020년 선거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알게 된 거는 사실은 예. 2021년에 네. 그 첫 번째 재검표가 있을 때 예. 2020년 지나고 나서 1년 만에 재검표가 있었거든요. 그때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그 증거물들 네. 정말 가짜 투표지들이에요. 예. 예를 들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장기 투표지라고 한쪽이 이제 이렇게 뻘겋게 돼 있는 거, 네. 투표권리관 도장이 뻘겋게 돼 있는 거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때 투표관리관이 와서 법정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대법원에 와서 네. 나는 그런 투표지를 준 일이 없다. 우리 유권자에게 예. 나는 그건 본 일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도 대법원은 그걸 다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법원이 네. 지금 이제 무도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젠가 결국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와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데요. 예. 부정선거는 절대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 나갈 때마다 내가 황교안 총리와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혹시 응할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예. 다 와라. 네. 부정선거 있다고 하는 사람도 오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다 와라. 예. 공개 토론하자. 네. 그래서 국민 대토론을 했었거든요. 예. 다 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당들에게도 공문을 다 보냈고요. 아 이미 그 행사를 하셨어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언제입니까? 12월 20일? 12월 20일. 예. 12월 20일. 네. 12월 6일인가? 예. 네, 6일 그때 같은데. 하셨군요. 네. 다 했고 그때 공개적으로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500명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 와서 뭐 하자. 왜 그때 안 왔냐?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토론보다는 1대1 토론을 원하는 것 같은데 혹시 누구 맘대로. 예, 그건 안 원하십니까? 아니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그러려고 그러면 난 맨날 토론만 하고 다녀야 돼. 또 토론하자고 뭐 천아무개도 또 와서 얘기하자고 할 거고 예. 뭐 하아무개도 하자고 할 거고 예. 매일 토론만 하고 다닐 수 없죠. 나라 지키는 일 해나가야죠. 예. 오라고 그럴 때는 안 하고 뒤에 와서 딴소리 한다. 네. 이건 뭐 웃기는 일이죠. 그 말을 이준석 의원에게 좀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오라고 할 나 때는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뒤에서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때 오지 왜 안 왔냐.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준석 의원이 지금은 해외에 뭐 국회 일정으로 가 있어가지고 직접 오지는 못했는데 제가 어제 좀 물어봤더니 그럼 끝장 토론하면은 그 총리님께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라고 좀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대법원 판결문을 정말 다 읽어보셨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판결도 안 보는 자는 네.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법조인 다 봅니다. 아, 다 읽어보셨다. 이준석은 법조인이 아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예. 자기가 안 했거든. 아, 본인도 자기가 다 안 했으니까 읽어봤다고는 하던데. 뭐 제대로 안 읽었겠지.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준석 의원도 판결문을 다 읽어보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뭘 반박을 하고 싶으신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보면 왜 이 원고의 어떤 주장이 다 기각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근거는 담겨 있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담긴 척 돼 있죠. 담긴 척 되어 있다. 그럼요. 예. 다 국민 속인 거예요. 네. 우선 판결문 자체가 우선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판결문에 등장하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내용 보시는군요. 자체도. 내용도. 우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빳빳한 투표지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주 내가 여러 번 증인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일장기 투표지거든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유효가 무효로 바뀐 게 네. 279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두 그 송도이 투표소에서 1,9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1,000장 넘게가 일장기 투표지. 투표 관리관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네. 얼마든지 조작이 되는 예. 이런 걸 이제 발견하고 재검표 과정에서 그걸 이제 다 시비를 했더니 대법관들이 판단한 거죠. 그중에 279표를 유효로 돼 있던 걸 무효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 놓고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지금 민 후보가 진 거는 3,000표다. 여기서 바뀐 거는 279표다. 네. 당락에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 그런 판단을 판단이라고 내놓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내가 재검표 현장에 가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이제 찾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던 대법관에게 네.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투표지다. 얘기하니까 떡 보더니 아까고 했네요. 아까 했대. 네. 아까 이미 그걸 했기 때문에 뭐 한 두어 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를 2건 한 거하고 200건 한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예. 대법관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때 재검표 우리가 요청했던 게 2020년 선거에 대해서 재검표 요청했던 게 네. 126개입니다. 126거 중에 재검표 등 검증을 한 게 5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검증도 안 하고 시간 끌다가 네. 법정 시간 넘겨가지고 한참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하게 그냥 다 기획을 해버렸어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듭니다. 예. 또 돈이 아니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소중한 국민인데 네. 이 사람이 정성 들여서 이제 선거무효 소송을 냈어요. 소송까지 낸 거예요. 그거를 심리도 안 하고 기각 다 해버렸어요. 이게 법원입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의 질문은 판결문을 읽어보셨냐 거기에 반박할 게 있냐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같은 판결문을 봤음에도 사실 판결문의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으시니까 예. 이게 뭐 요걸 갖고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론만 보고서 얘기하는데 예. 결론이 틀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선관위에서 일단 대통령이 얼마 전에 냈던 그 친필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선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어떤 대학 동창이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 안에서 선관위 인사를 다 행사를 했는데 그 부정선거를 관리를 못한 거냐 이런 역으로 질문도 해요. 사실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야당에서 좀 약간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는 게 좀 통상적인 걸 텐데 지금은 여당이고 윤석열 정부인데 본인 정부에서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이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도 관리가 안 되는 걸까요? 지금 대통령이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국정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전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민주당 종북좌파가 다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도 마음대로 안 되고 정책도 안 되고 사람도 못 쓰고 뭘 하려고 하면 다 막으니까 방법이 없죠. 대통령은 다 할 수 있다? 지금 대통령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핵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종북좌파의 이런 어떻게 보면 나라 망가뜨리는 그런 행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 윤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네. 이제 계엄까지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다 이런 편안한 소리를 한다는 그런 사람 자체가 도대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놈들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수 언론인 조갑재 조갑재는 기자. 보수 언론이 아니죠. 보수- 가짜 언론이죠. 가짜 언론이라고 지금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보수의 어떤 원로 언론인으로 알려져는 있는데 최근에 보면 조갑재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끌고 간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내부에서도 좀 갈라진 거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조갑재 예. 그 대표는 문재인 정부 뭐예요 그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되는데 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거기가 여러 가지 비틀어 놔가지고 예. 그 뒤에도 계속 그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 보수일 수가 없죠. 지금 뭐 부정선거에 보수처럼 대해서 말하는 사람밖에 아. 아니죠. 지금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망상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그것도 좀 조갑재든 뭐 누구든 재검표 현장에 와 봤습니까? 예. 다 공개돼 있거든요. 와 보지도 않고서 없었다고 그래. 저는 가 봤어요. 예. 여러 군데 4군데를 가봤습니다. 직접. 네. 그 검표하는 직원들하고 토론도 했어요. 예. 이게 빳빳한 투표지냐 빳빳한 투표지가 아니냐. 네. 또 그 사람들이 빳빳한 투표지 골라내고 아닌 투표지 골라냈는데 예를 들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이게 종이가 투표용지가 접혀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재검표할 때 보니까 사전투표 경우에는 반은 접혔고 반은 예. 안 접혔어요. 네. 우리
선관위 직원이 법원 직원이 그 직접 검증한 거예요. 내가 부탁을 해서 예.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보지도 못한 자들이 또 그러면 뭐 얘기 듣기라도 해야지. 내가 그 다 오라 그랬거든요. 예.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사람 국민대 토론에 다 와라. 네. 아무도 안 나와서 그 자들은 그 뒤에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저희가 좀 마련을 해드리면 이준석 의원과 이 스튜디오 안에서 두 분이 토론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준석하고가 아니라 다 예. 같이 하면 다 붙어요. 다 같이 해야 그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못할 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 이준석 따라다니고 뭐 누구 따라다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네. 지키기도 힘든데. 예. 제가 지금 부정선거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쭙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면 물론 이제 패배한 선거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실 만한 정황이 발견되니까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두 번의 이긴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큰 의석을 얻으면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선거에 있어서도 부정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있었고 그런 이긴 내용을 쭉 선거임에도? 얘기를 했죠. 예. 그래 본래는 10%를 이겨야 될 거를 0.73%밖에 못 이긴 거예요. 대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이 8, 9% 가까이 10% 가까이 이겼어야 되는 건데 그게 0.73%밖에 안 됐어요. 예. 그 누굽니까 저 그쪽에 뭐 나중에 보면 그 투표 전에 네. 개표 전에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굉장히 여유롭더라고.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예. 개표가 자기들이 불리하게 가고 있는데도 네. 그래도 그냥 굉장히 희희락락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0.73% 지니까 완전히 사색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예, 누군지는 보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죠. 이 아슬아슬하게? 과정에서는 네. 부정선거와 싸워온 많은 시민들의 공이 큽니다.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걸 자꾸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하지 않았냐? 네.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뭐 했죠.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딱 보면 제가 지금 대통령 득표율을 보면 0.7%가 아니거든요. 그때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네.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10% 20%를 계속 이겼었어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는 표현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48.6이고 정권 교체는 46.2%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는 좀 국민들이 어떤 등을 돌리는 것 같고 보수는 결집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총리님 보시기에는 요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빠가 아니라 빠가 아니라 무슨 예. 빠. 네. 빠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뭐 집회라거나 그럴 때도 예를 들면 대구에서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 날 부정선거 규탄하고 대통령 지키기 그런 현장 집회가 있었어요. 예. 100명을 예정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실제로 모인 거는 3,000명입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예.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저도 요새 무슨 이제 행사가 있어서 보면 아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 국민대 토론회도 우리는 이제 120석짜리를 빌렸는데 온 거는 500명이 와서 예. 그 일대를 다 빌렸어요. 그 네. 일대를 급히 막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좌파에 종북 좌파에 나라 망가뜨리는 그들이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저는 이재명은 지금 변수가 아니라고 변수가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예. 그냥 스스로 좀 뭉치는 보수들이 그렇죠.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물론 예. 이재명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네.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 있죠. 지들 안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 항상 30% 되었었는데 이제 20%가 되어버렸죠. 아마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이다. 국민을 이길 정치는 없죠. 예.